4월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연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PF 건설사들 구조조정 네. 어떻게 될지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로 네. 또 총선도 있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4월 위기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설은 매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뭐 별거 없어. 다만 이 부동산 PF 시장이 앞으로 위험해질 거냐 위험해지지 않을 거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분양을 했어. 분양이 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근데 내가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돼. 준공을 했는데 다 지어놨는데도 미분양이야.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양이 부동산 PF 시장이 위험해질 건지 안 위험해질 건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최신 데이터가 지금 기준은 12월 달이니까 보면은 조만간 이제 1월 달 데이터가 나올 텐데, 자, 미분양이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다가 23년 1월 달을 고점으로 전국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다가 12월 달 말에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미분양 쌓여있던 게 분양이 된다는 얘기고, 분양을 받은 사람은 돈을 내요 안 내요? 돈을 내죠.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의 돈이 회수가 돼.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이게 12월 달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더라. 계속 줄어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달 지금 늘은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부동산 PF가 한참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때는 기억나시죠? 22년 중후반 9월, 10월, 11월 이때 미분양 쭉쭉 늘은 거 보이세요? 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급속도로 느니까 부동산 PF 관련한 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23년에 다시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사실은 잠잠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망하고 저기 망하고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또 다시 늘어난다. 자,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근데 미분양 데이터는 살짝 믿어 못 믿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 미분양이 100채가 났어요. 근데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50채만 신고를 해요. 이거를 지금 제재할 수 있냐? 너 왜 100채인데 50채만 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고하는 물량대로만 들어가요. 저 데이터는. 저기에는 살짝의 마사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 주황색 있죠. 얘는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미분양이야. 얘는 완전 부동산 PF 시장에 있어서는 악성입니다. 근데 이 악성이 어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동안 악성은 계속 증가를 했어. 증가하네요. 근데 이제 전체 미분양마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2월, 3월, 4월 다시 또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진짜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사실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 총선에 있어서 맞아요.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이제 총선 전에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좀 무마되게, 아니면 문제가 터질 거를 늦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상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항상 뭔가 사건, 사고 터지고 문제가 됐던 건 항상 하반기,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 이때가 항상 뭔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4월은 뭐 큰일이 있겠나 싶고요. 일단 4월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7, 8월 달, 한 9월, 10월, 11월 달 이때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계속 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매월 쌓이는 그 수치를 체크해 네. 본다면 네. 더 잘 아무래도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막연한 걱정은 그래도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진정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말씀하신 이제 하반기 이 시점에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게 또 뭔가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죠. 연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뜨겁지만 환율이, 보통 주식시장이 이 정도 뜨거우면은 환율이 지금 13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1300을 초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환율이 1330원 정도 상당히 지금 좀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의 주식시장 계속 올랐는데 한국은 이렇게 신고가를 전혀 경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뭔가 불안불안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훨씬 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금융안정보고서의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기업의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개인들도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지금 거의 한계까지 몰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벼랑 끝. 그리고 저녁에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소비를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돈에 지금 쪼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살아러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다. 그래서 이 살얼음판이 혹시라도 이제 깨지게 되면은 충격파는 상당히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좀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정말 내 집 마련이 됐든 뭐 경매가 됐든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냥 지금은 관망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바구니에 좀 넣어놔야 되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이런 저평가 지역이나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하락장이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서 단기 반등이 나타났지만 네. 이대로 절대로 대세 상승이 갈 수가 없어요. 2차 하락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단기간에 급락이 올지 좀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하락을 할지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섣불리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를 할 시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제 좀 허리 밑으로 좀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경매로 내가 15에서 20%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 왜냐면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확실하게. 경매든 일반 매물이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지역인데 현재 시세보다 15에서 20%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지역들은 저는 지금도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그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절호의 시기에, 그런 절호의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돈입니다. 실제로 경매에 접수된 건만 최근에 10,000건이 넘었는데 이게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명 경매 물건을 주인 잃은 집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이러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경매에 대해서도 대표님의 해안이 궁금합니다. 아, 네. 경매도 데이터가 이제 리치고에 다 있죠. 리치고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년에 전국의 경매 물건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15,779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죠. 자, 경매가 늘어나는 건 왜 늘어나느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경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럼 대상승장인 거예요. 그리고 경매의 절반은 수도권이겠죠. 자,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다시 늘고 있고, 즉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지금 불황기. 자, 이때 보세요. 이때는 카드 사태, 신용 대란이 완전 난리가 한번 났었고, 자, 이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장, 수도권 대세 하락장이 오면서 경매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무슨 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불안불안한 상황이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얘가 이제 낙찰률을 보시면 매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빨간색 선이 매각률이에요. 근데 매각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아요, 지금. 왜요? 경매로 나온 것도 너무 비싼 거야.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빨간색 매각률이 이렇게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경매에는 누가 접수하죠? 법원. 이거 데이터를 보려면 누군가는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경매 물건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혼자서 이거 작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 쏟아지는 경매 문서를 경매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입력조차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미. 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요 점들 하나하나가 경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볼 때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기존의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없어. 지도로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지도로 다 볼 수 있게 해놨고, 초록색 지금 장난 아니죠. 초록색은 빌라 다세대. 파란색은 아파트, 조금 밝은 파란색은 오피스텔, 보라색은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요 임야, 땅, 주황색.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결합이 되냐면, 경매를 받을 때 만약에 호재까지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죽이겠죠. 네. 자, 여기서 호재. 호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가장 큰 게 지하철 호재인데, 특히나 수도권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지하철역이 뚫릴지가 다 보이죠. 자, 근데 얘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노선만 보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호재가 어딘지를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하철역이 없어. 얘 앞으로 뚫릴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다 이렇게 박아놨고요. 자, 누르면 개발 단계가 다 보이죠? 진행 상황까지 나와 기공, 있어요. 착공, 착수 지금 4년 7개월이 경과했고, 개통 예정이 언제예요? 27년 말. 근데 보통 이게 조금 늦어요. 그러면 한 28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하철역이 없어요. 자, 근데 지하철역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 자, 물론 이거는 또 리치고 데이터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자, 기왕에 경매 받는 거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호재가 있는 곳. 이런 호재가 있는 이런 지하철 예정된 이런 주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치고 경매에 들어가면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예를 들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그걸 다 이제 보면 되잖아요, 이제. 네. 이런 기능까지 이제 다 구현을 해놨고, 물론 아직도 이제 경매 서비스를 만든 지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훨씬 더 고도할 게 많기는 하지만 기존의 경매 회사에서 사실을 만들기 힘든 이런 너무 필요한 서비스들을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경매에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경매 물건을 접근하시면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걸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경매 카테고리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네. 24년 네. 그리고 25년, 26년까지도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경매도 그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고의 기회가 경매에 있어요. 최고의 기회가.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만 클릭을 해볼게요. 서울만.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경매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씨가 말라 있어요. 자, 이럴 때 경매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럴 때 낙찰받아 법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고기가 많은 곳에 또 가야겠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어때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아무 때나 연날리면 안 됩니다.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아니, 물도 안 들었는데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그냥 힘만 들어요. 노력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경매가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이 가격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 안 되면 말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경매로 부자 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다 언제 나온지 알아요?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을 때 그분들이 부자 되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낙찰 받기도 힘든데 수익도 안 나고. 근데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아파트 물량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할 얘기가 이제 기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어디에 기회가 있냐? 지금 경매 시장에 물 들어온 데가 어디야?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아니고요. 네. 자,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이제 2008년부터 있는데 오피스텔에 언제 지금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의 매매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이거는 저희가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오피스텔 지금 매매 거래 어때요? 완전 죽었죠. 자, 그런데 이 매매가 어디로 가느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빌라 다세대에 대한 수요는 아파트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산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매매 시장에 얼어붙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세 여전히 많아요. 월세는 미쳤습니다. 자, 여전히 전세도 괜찮고요. 월세 시장도 여전히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매매 시장은 찬바람 부는데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다? 월세로. 자, 빌라도 보세요. 월세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리치고 다시 앱에 들어가서 지도로 볼게요. 자, 여기 이 지도에서 우리가 오피스텔하고 빌라 다세대만 선택을 해보자고요.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그러면 이쪽 지금 강남 쪽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누르면, 자, 예를 들면 얘가, 여기도 지금 바로 지하철역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얼마예요? 1억 9,900. 근데 최저 매가가 1억 5,900. 자, 그럼 여기서 시세를 볼게요. 이거를 제가 다른 걸 예제를 들어볼게요. 한 100세대 이상짜리를 볼게요. 왜냐면 오피스텔이 너무 세대수가 작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빌라 다세대는 일단 빼고, 네. 오피스텔에서 100세대 이상짜리만 좀 필터를 걸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 시세도 이제 보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2억 9,700인데 얘는 지금 전혀 메리트 없어 보이는데 얘가 시세를 들어가면은 실거래가 2억 8천에 됐죠. 전세가 얼마예요? 2억 2천. 자, 그럼 얘는 지금 아직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절대 낙찰이 안 될 겁니다. 낙찰 안 될 거예요. 일단 유찰 되겠죠? 유찰. 그럼 유찰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시세에 근거해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대림 3거리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네. 교통 호재까지 있는 거죠. 역세권이니까. 우리가 경매 사이트를 보면은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는 가격 확인을 못 하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다 넣어놨어요. 또 경매 사이트 안에서 가격 데이터까지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까지 또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이 아마 나오게 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3월 말에 지금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될 거냐면 대부분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감정가 대비 이걸 보잖아요. 네. 또 감정가는 옛날 가격이잖아. 나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메리트 있는 물건을 찾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이런 가격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실거래가나 호가나. 그래서 현재 실거래가 대비 혹은 현재 호가 대비해서 가장 수익률이 매력 있는 혹은 금액적으로 매력 있는 물건이 뭐야? 바로 찾을 수 있다. 경매를 그냥 리치고에서 다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네요. 예.
아니 근데 보통은 네. 저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매매 거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공실 날까봐 아. 여러 가지 위험 부담 때문에 사실은 많이 또 매입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로 해서 내가 그럼요. 시세보다 괜찮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싸게.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잘 세팅하면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무피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있는 오피스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들을 전세가보다 싸게 받으면 플러스 피가 되는 거고요. 비슷하면은 무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이런 기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네. 당장 좀 들어가서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할 수는 없고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아무래도 경매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경매에 관심 많죠. 잡을 물고기, 경매 물고기가 있어야 내가 낚시를 하는 건데 그동안은 낚시할 기간이 아니고 경매 공부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 무조건 경매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 25년, 26년까지도 엄청난 경매의 황금 시기가 올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보는데 자, 지금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어때요? 근린시설, 상가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거품이 많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근데 이것들이 저는 가격이 많이 디스카운트 될 거라 보고 있고 못 버틴 분들이 이렇게 경매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25년, 26년은 건물 사기에 또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아까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렇게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그 분위기 추세가 계속 좀 지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피스텔이나 지금 연립다세대는 매매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항상 또 사이클이 있어요. 수요가 지금은 전세, 특히 월세로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금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 없잖아요. 당분간 계속 공급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럼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고 월세 수익률이 좋으면 이게 다시 매매 수익률로 연결이 되겠죠. 다시 또 매매 시장이 또 살아날 겁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위기가 기회란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네. 실제로 내 기회로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좀 네. 겁도 납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 재테크를 현명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외부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남겨주세요. 이제 워렌 버핏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를 보유하지 마라.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비유를 하면은 10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면 절대 사지 마라. 왜냐면은 10년을 내가 급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모아도요 2억 3억 모으기 힘들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동산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 사잖아요. 1억이 아니라 3억 4억 5억 법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전 꿀팁.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14년에 서울이 바닥을 찍었다고 치면 이때 아파트 가격 5억이라고 쳐볼게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년에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이거 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못 사요. 벌써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더 비싸게 사주는 호구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막 바닥 치고 올라오는 건데 이거를 못 사.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건 뭐다? 팔랑귀 김기훈도 잡아줬던 바로 빅데이터.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렇기 때문에 팔랑귀 김기훈도 부동산 고수로 만들어준 빅데이터 시스템 잘 활용하셔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 다들 잘 잡으셔서 부자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퍼주신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